오늘은 이제 공유경제랑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방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 방은 레몬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음에서는 대화로 할 수 있게 하고 클럽하우스에서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부업, 창업,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일 아침 7시에 진행을 하는데 가끔 현생이 있으면은 제가 조금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채팅창에서도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음 같은 경우 맨 윗줄에 오른쪽에 세 번째에 있는 확성기 버튼 눌러서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되고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링크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못다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안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기도 하니까요.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토니님, 제니퍼님, 다현님, 라온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유령님, 이따님, 의문님, 써님, 1님 오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모먼트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유경제랑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이 조금 따분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식님도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유행한 지 좀 됐거든요. 모어님도 반갑습니다. 사실 한 10년 정도 공유경제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란 단어가 굉장히 일상화되었고, 그래서 어지간한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름에 내걸어 본 적이 있거나 마케팅 용어로 써본 적도 있고요. 아니면 꼭 기업을 운영하거나 스타트업을 하시지 않더라도 공유경제나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는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어려운 개념이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지난주였나 MZ세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MZ세대랑도 ESG가 연관이 있다고 그때 얘기 드렸어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해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공헌이나 기여가 중요해진 것이 요즘 MZ세대가 바라는, 기업에 바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랑 좀 연관이 되는 것도 있고요. 물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트렌드가 물론 이제 공유경제랑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게 어쨌든 10년 이상 건재한 개념이고,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회에 어떤 바라는 것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 혹은 사회에 잘 공헌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야 라는 인식들이 좀처럼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이렇게 10년 이상 이 단어들이 유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당연히 공유경제, 당연히 사회적 기업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하기에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마냥 그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좀 보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유경제는 사회적 기업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조금 개념적인 거나 요즘의 트렌드가 어떻다 하는 거를 짚을 건데요. 근데 다만 이 안에서 제가 전제로 깔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꼭 굉장히 선한 일을 해야만 좋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드려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또 제가 중간에 얘기 드릴 거지만 재능기부라는 단어가 초반에는 되게 이제 좋은 재능이 있으면은 뭐 잘 활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예쁘게 쓰였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열정페이라든지 약간 어떤 좀 우리가 원래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뭔가 무료로 봉사해 주길 바라는. 근데 그런 재능기부 같은 것처럼 너무 또 선한 것만 바라다가 약간 주객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경제나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이렇게 어떤 오래된 단어를 살펴보는 게 단순히 얘네가 오래됐다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걔네가 가지는 문제점들이라든지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의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아젠다는 그래서
좀 이제 인트로 왜 이런 거를 또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관제하고 살펴보는가라는 거를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나서 공유 경제 그리고 그 현황이나 전망이 어떤지 그다음에 해외 사례를 좀 얘기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례도 되게 많은데 그거 외에도 이제 새로 생기는 스타트업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좀 얘기 드리고 나서 근데 공유 기업이 가지는 문제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능 기부 같은 개념도 포함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책임을 갖고 있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MZ세대나 ESG라는 특징에서 어떤 책임이나 특징이 있을까를 좀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부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 건데 막 이렇게 해야 사회적 기업이야 라는 너무 당연한 어떤 이론을 얘기 드리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용어가 조금 있는데 그런 게 결국 우리 혹은 기업한테 뭘 바라는 건지 그래서 전에 얘기 드렸던 MZ세대가 특히 더 원하는 요즘 유행하는 ESG라는 게 어떤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ESG랑 공유경제 그리고 ESG, 공유경제, 사회적 기업을 다 같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점을 갖는다든지 기업을 바라본다든지 혹은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부분을 잘 녹여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개념들이 만약에 이제 꼭 필수는 아니지만 정말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으로 하시는 부분들에서 좀 뭔가 공유 경제를 하려고 내가 하는 거야 라든지 사회적 기업을 나중에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는 개념도 있으시다면 그것과 요즘 또 다른 어떤 유행하거나 만들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거나 접목시키면 좋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의 목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유 경제나 사회적 기업이 사실 10년 이상 이미 건재해 오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에 이제 요즘 지금은 어떠한가 이런 걸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일단 인트로로 들어가면요. 공유 경제나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컨셉 얘기도 많이 했죠. 기획 얘기하면서 컨셉이 나눔이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꼭 뭔가를 뭐 무료로 나눠주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무언가를 나누거나 내가 갖고 있던 거를 나눠주거나 에어비앤비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집을 같이 쓴다는 개념인데 그런 식으로 나눔이라는 행위에서 출발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 어떤 또 이제 그 사상이 들어가 있냐 어떤 철학이 들어가 있냐도 요 조금 이따가 볼 건데요. 근데 그 나눔이라는 행위가 거기에서 출발했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런 행위나 생각이 되게 활발해졌어요. 그러니까 공유 경제나 사회적 기업과는 별개로 일단 나눔이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특히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요. 당근마켓도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 나눔의 개념이 있죠. 내가 썼던 거를 좀 싸게 팔거나 혹은 뭐 주거나 나눔하거나 하는 건데 그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 원래도 활발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활발해졌고 올해 3월 당시에 당근마켓을 포함해서 중고거래 관련된 앱 이용자가 이건 아마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 다 포함해서인 것 같은데요. 누적인가? 근데 아무튼 1억 1,432만 명이 중고거래 앱을 3월 당시에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 몇 개 앱인지 누적인지 아니면은 뭐 그 순간 접속한 건지 이런 거는 잠시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 중고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8년에만 해도 당근마켓이 8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에 뭐 100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당근마켓이 개인 간 거래이다 보니까 거래액과 매출을 굉장히 꼼꼼하게 다 공개하지는 못해요. 개인정보이긴 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고시장 1위이다 보니까 거래액 자체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근마켓에서 좀 재밌는 유머스러운 짤 같은 거 많이 보셨죠? 뭔가 좀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지폐를 12,000원에 판다든지 여러 가지 재밌는 짤도 가끔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되게 많은 거래나 재능 기부나 아니면은 뭐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팔고 있다 보니까 유무형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는데 2019년에
40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그때 기업 가치가 2천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거의 2조 원 가까운 몸값을 인정받고 있는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당근마켓이 짱이야 이런 거보다는 당근마켓이 그 정도인데 다른 중고 거래나 나눔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커졌으며 그게 곧 오늘 얘기하는 공유 경제나 사회적 기업 그리고 같이 연관되는 ESG랑 좀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그 주방 공유 혹은 공유 주방도 코로나 직전에 이제 일단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코로나가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배달을 하고 할 때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경우도 있으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공유 주방이 굉장히 유행할 거다라고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유행을 안 하진 않았지만 좀 수익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해요. 돈이 막 많이 벌리거나 하지는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공유 주방을 운영하시거나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좀 큰 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조금 내가 이 가게를 열어볼게 아니면 내가 그거에 일부 돈을 좀 지원을 해볼게 하는 식으로 개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막 잘 되진 않는가 봐요. 그 푸드테크의 한 단면이다라고 보이면서도 공유 주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이제 오늘은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 공유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공유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변에서 뭐 에어비앤비가 이렇고 우버가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저도 쓰거나 주변에서 들어왔지만 이런 이론이나 생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봤던 거는 한 4, 5년 전, 5, 6년 전에 트레바리 아시죠? 독서 모임? 거기서 경제 관련된 독서 모임에 제가 속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의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한 10년 정도 된 책이 있어요. 근데 요거 책 제목 나중에 제가 채팅방에 써드릴게요. 근데 그 책이 어떻다는 건 아니고 그 책에서 결국 이 공유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좀 분석한 게 있어서 그때 이제 그 트레바리 시스템상 책을 읽어야 독후감을 쓰고 독후감을 써야 이제 모임에 참여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읽어서 사람들이랑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온 얘기도 결국 공유 경제가 정말 좋은 걸까? 혹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가는 걸까? 아니면 전혀 다른 자본주의적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또 만들기 위한 존재가 되는 걸까 하는 얘기들을 당시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또 번역을 잘못했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공유 주방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그런 공유 주방이나 공유 뭐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공유로 시작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 공유라는 게 영어로는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이 공유 경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공유 주방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유 뭐뭐 하는 것들을 쉐어링 뭐뭐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영어에서 쉐어링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뜻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공동이용 뭐 아니면 대여경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예전에 말씀드린 메타버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꼭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거기 나오는 기술들에 대해서 가상현실이나 뭐 가상모모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그 가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제 하는데도 실제 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 괴리가 느껴진다는 얘기가 있고 그걸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유 경제에서 나오는 공유라는 단어도 쉐어링이라는 단어 자체는 공동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착각을 준다고 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고 중고를 통해서 어떤 거래를 한다는 형태는 잘 되지만 말씀드린 공유 주방이 잘 될 것 같았지만 막상 그렇게 잘 되지만은 않는 그런 부분들과도 많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개인이 상상하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하는 얘기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공유 경제라는 개념은 이제 뭐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조금 기존의 경제 체계랑은 반대 개념인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돈을 벌 거야 해서 공유 경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득을 보고 남도 이득을 봤으면 좋겠어 하는 자발적 행위가 공유경제라고 교수가 정의를 했다고 해요. 물론 이 부분은 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정말 남과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이제 본인이 창업을 하시려고 하거나 앞으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공유 경제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내가 잘 하는 게 뭐 나의 앞으로의 레퓨테이션이나 나의 포트폴리오에 좋을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남도 좋자라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자본주의 발전 최종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이게 기존의 경제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나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남도 이득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개념이 생겼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되게 공감이 가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라는 이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경제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트렌드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결국 그게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비즈니스 관련된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때에도 그 심리학들의 어떤 이론이나 영향이 미치는 거는 결국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이나 기획이나 운영이나 여러 부분에서 심리를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 얘기 드렸는데, 사실 근데 경제활동이라는 그 객관적인 행위나 수치 자체는 생산을 통해서 보거든요. 얼마나 생산을 됐나, 아니면은 1인당 뭐 국내 총생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생산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본주의를 통해서 되게 많은 상품들이, 자본주의 나쁜 거 아니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 자본주의에서 과다하게 생산물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경제가 너무 나쁘지만 않으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요. 내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재고가 남았을 때 이 재고를 그냥 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처리하는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놨는데 아깝게 되고, 소비자로서도 혹시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게 사정될 수 있는 거죠. 남은 재고들이. 근데 이런 남은 재고들을 쌓아두기보다는 좀 많이 싸게 팔거나 누군가한테 나눠준다 라는 개념에서 공유경제가 출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유경제가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부분은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은 내용들 혹은 남은 어떤 물체나 사물을 공유하기 시작한 게 공유경제에서, 이제 거기서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이런 개념들이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내가 쓰지 않을 때 그 공간이 남는데 그냥 놀리면 뭐 월세가 들든 아니면 유지비가 들든 하지만 그걸 누군가한테 쓰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내가 활용을 해서 뭐 배달을 하거나 사람을 옮겨주거나 하는 것들이 우버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플랫폼이 더 잘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유 경제랑 연관이 되는 게 이런 재고가 많이 남은 것들, 그러니까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에서 남은 물건들을 더 좋은 의미로 처분은 아니고 어쨌든 처리를 하거나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공유 경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제가 우버 얘기도 살짝 언급하거나 에어비앤비도 언급한 것처럼 이 공유 경제라는 게 나눔이기는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람마다 개념이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다 보니까 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에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규제에 막히는 경우도 많아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불법인을 만회해도 물론 운영이 잘 되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지만, 어떤 규제적으로 이제 물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어떤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택시라든지 여러 그런 업계 특유의 이제 관습적인 부분이나 규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마냥 잘 안 되는 경우들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시도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아시게 되는 것 같아요. 꼭 어떤 기업이 뭐 우리나라에서 잘 돼야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공유경제라는 개념에서 시작했구나라는 부분이 여러분도 자주 이제 듣거나 생각하시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유경제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공유경제 개념을 얘기 드렸는데 지금 얘기 드린 거 물론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는 드릴 거예요. 근데 공유경제 문제점을 다루기 전에 조금 예시를 드리면 지금 몇 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가 있고요. 그 외에도 그거는 이제 단순히 연결을 해주는 거지만 승객이랑 운전기사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또 차량 자체를 공유하는 플랫폼에는 쏘카가 있죠. 그 다음에 집을 공유해주는, 내가 집을 쓰다가 그 집에 공간이 남아서 물론 공간이 꼭 남아서가 아니라 일부러 집을 사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집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게 에어비앤비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게 위워크죠. 예전에 이제 공간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할 때 위워크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로 해외는 잘 안 되고 있지만 한국은 잘 된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 주방도 사실 개념은 어쨌든 예전보다는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그래서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전에는 일단은 이제 점점 그 트렌드를 타기 시작하다가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를 계기로 잘 되지 않을까 했지만 오히려 좀 주춤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행은 되고 있는데 투자한 거 대비 그렇게 이익은 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플랫폼에 이베이가 있는데 이거 안에서도 그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당근마켓처럼 중고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나눔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 얘기할 때 좀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이거는 좀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의 생각이 좀 갈릴 수 있는데 PC방도 공유경제 예시로 등장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런 공유 개념에서 공간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거를 모아두고 그거를 대여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PC방이 정말 공유경제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조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지만 어쨌든 예시로는 자주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는 경제라든지 거래 활동에서는 기존의 거래랑 좀 다르지만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공유경제 문제점인 거죠. 이게 문제점을 알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10년 넘게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고 그럼 그런 문제점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나 컨텐츠나 이런 거에 잘 접목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까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관련된 규제랑 잘 이제 모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꼭 법의 규제가 나빠서는 아니고 당연히 규제가 잘못돼서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법의 허점을 노리는 모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까 얘기 드렸던 재능기부라는 부분도 사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노동 착취라는 식으로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뭔가 실제로 노동을 했지만 혹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직접 가서 일을 하거나 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거 공유경제야 라고 하고 뭔가 제대로 어떤 구체적인 보수를 주지 않거나 좀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강요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이제 괴리가 오거나 아니면 공유경제에 대한 반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 간에 그 분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자원의 고갈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나눠준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게 남았으니까 나눠주자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자원을 고갈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물론 무엇을 팔거나 무엇에 대한 사업이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물건, 무엇을 파는지에 대한 보호장치가 좀 덜한 경우도 있고 공유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다음에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한테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좀 문제점이라고 많이 생각들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가 굉장히 컸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아무래도 그 전부를 보호해 줄 수는 없죠.
이제 이게 공유경제가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랑 연관이 있다고도 얘기 드렸는데, 공유경제라고 해서 또 그걸 하는 사람들을 다 보호해 줄 수는 없거든요. 에어비앤비 한다고 그 집을 다 팔아줄 수는 없죠. 그 사람이 잘 못해서 혹은 경제가 안 좋아서 망해도 그걸 전부 보완해 주거나 전부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이제 만약에 뭐 사업적으로 빚이 있거나 할 때에는 대출을 받거나 하기도 하죠. 꼭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보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기존의 거래 같은 거에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많아요. 근데 공유 경제는 이제 이런 개념 자체도 아직 얕고, 제가 10년 넘게 건재하다고는 했지만 아직 앞으로 더 성장할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무조건 법적으로 다 보호가 된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의 고갈도 있고, 그다음에 재능 기부라든지 어떤 착취 개념에서 열정페이로 연결이 돼서 분쟁이 되거나 혹은 손해를 보거나 할 수 있죠. 왜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저렇게 생각했다 해서 양쪽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유 경제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를 먼저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시간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자세한 얘기를 다 또 막 일일이 얘기 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 또 좀 재밌는 거를 얘기 드리면요. 해외에 이제 호주 사례랑 제가 미국 사례들이랑 이것저것 조금 봐둔 게 있는데, 혹시 이것도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면은 제가 이따가 채팅방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공유 경제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례를 얘기 드릴까 하고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목이 그런 게 있었어요. 반려동물을 공유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공유하면 이거는 뭐 해외는 둘째치고, 해외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괜찮나? 하면서 제가 이제 제목에 약간 낚인 건 아니지만 약간 낚여서 봤는데, 이제 반려동물을 실제로 공유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을 두고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잠깐 케어를 해주는 그런 반려동물 돌보미를 소개해주는 플랫폼이 호주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두고 어딘가를 가야 될 때 맡기는 곳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잘 해주시는 분이나 잘 해주시는 시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관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인터넷에서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반려동물이 잘 먹고 잘 놀고 있나를 보기 위한 어떤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도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요지는 공유 경제에 관련된 사례는 굉장히 많고, 근데 지금 얘기 드리는 반려동물 관련된 것도 그 자체가 니즈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거를 어디까지 공유 경제냐고 해석을 하는 것도 사람이나 나라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공유 경제라는 어떤 플랫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동물을 이렇게 잘 봐줄 수 있는, 모니터링은 아니지만 잘 봐줄 수 있는 카메라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보완이 되는 것처럼 공유 경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 드릴 때 모든 비즈니스가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랑 점점 접목이 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뭐 동물을 지켜보는 거 말고도 이제 우버나 에어비앤비도 더 계속 기술적인 부분이 고도화가 되겠죠. 지금 바로 나온 기술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요즘에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거는 LG나 뭐 삼성이나 가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공유경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가전들에 내가 쓰는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알아서 자기네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는 이때쯤에 빨래를 하니까 이때쯤에 이런 식으로 세제를 이렇게 해야겠다라든지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하니까 냉장고에서 이런 거를 뭐 추천을 합니다라는 식으로 점점 표현이 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이 돼서 그 가전이나 가구들끼리도 데이터가 공유되는 쪽으로 점점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랑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결국 이런 공유 경제 관련해서도
그런 식으로 내가 너무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오간다든지 자동적으로 뭔가를 필요 없어지면 물건을 나눠줄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당근마켓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내가 쓰지만 점점 그거를 등록하는 시대가 오겠죠. 어딘가에 뭐 입력을 하거나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면 내 물건 목록이 어딘가 정말 그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옷장에 미니미가 뭔가를 넣어두듯이 계속해서 그런 물건들이 쌓였을 때 필요하지 않거나 잘 안 쓰게 되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걸 또 공유 경제식으로 움직이게끔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경제라는 게 굉장히 단어가 좀 오래된 감은 있죠. 뭐 10년 넘고 했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거기 때문에 꼭 내가 어떤 공유, 뭐 기여, 공헌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내 플랫폼이든 다른 사람 플랫폼이든 해서 분명히 연결되는 구조가 있을 거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요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바로 말씀드릴 건데 사회적 기업처럼 공유 경제에 대해서도 점점 인증 제도라는 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아마 미국을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늘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근데 B 코퍼레이션이라는 인증 제도를 통해서 공유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운영을 하거나 이게 사회적 기업에서도 인증을 받는 것처럼 공유 경제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클리어해야 너는 정말 인정받은 공유 경제이다 라는 부분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 지금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 경제의 문제점에서 좀 법적인 부분이 규제가 꼭 좋든 나쁘든을 떠나서 규제에 의해서 아무래도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소비자를 잘 보호해 줘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기업의 보호도 물론이지만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뭐 당근마켓 예를 들면 나눔이라고 해서 뭐 싸게 판다고 해서 갔어요.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근데 물론 나눔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대한 어떤 기대치랑 다를 때 그걸 누군가는 또 보호해 줘야 된다는 의식이 있을 수도 있죠. 너무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윤리적인 지표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여기는 인정받은 공유경제 인정받은 기업이야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결국 새로운 단어가 생기면 그 새로운 단어에 대한 인증 기관, 인증 제도가 생기고 자격증이 생기면서 얘네도 다 수익 모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돈을 받고 하는 건데 혹은 꼭 돈을 바로 받지 않더라도 그 자격증이나 인증 제도에 대한 또 책이나 뭐 시험 공부하는 서적이라든지 그런 걸 내면서 또 약간 수익 모델로 연결되는 부분은 있어서 새로운 단어가 생기면 인증 제도는 필히 생기는데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모호했다 보니까 그 인증 제도가 이제서야 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공유 경제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사회적 기업 얘기 드리고 ESG랑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리고 나서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혹시 그리고 얘기하시다가 이 부분은 저도 좀 뭐 제 의견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손 들어주시거나 채팅방이나 메시지로 말씀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는 책을 우일님이 채팅방에 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유 경제라는 단어에서 공유라는 말이 꼭 정말 공유는 아닐 때도 있다 하는 영어랑 한글의 어떤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메타버스 얘기도 같이 예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일님이 공유랑 메타버스에 대해서 같이 또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채팅방에서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링크를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유경제 지금 살펴봤으니까 사회적 기업은 뭔가에 대해서 또 조금 너무 심각하거나 너무 무겁지는 않게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사회적 기업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공유경제처럼 10년 넘은 그런 정도의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이고 근데 재밌는 거는 공유경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랑 했을 때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아, 공유경제는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회적 기업은 제가 좀 이제 막 그래프나 관련된 이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외에도 찾아봤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개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는 공유를 한다는 개념은 다들 되게 비슷하게 그렇게 큰 모순이 생기지 않는데 사회적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요소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좀 정의가 다르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그럼 사회적 기업이 뭐냐 하면은 영리 기업이랑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는데 너무 이익을 남기지 않는 굉장히 모호하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근데 일단은 사회적인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러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취약계층에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사회적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 활동을 하고 이익을 남기는 거는 전혀 문제는 없고, 근데 이익을 남기는 과정이 기왕이면 취약계층이나 지역 주민이나 어떤 정말 큰 사회적 공헌을 하는 데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도 짚었지만 기업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윤 추구랑 사회 공헌이거든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사회 공헌이기 때문에 꼭 막 엄청난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해야 그게 사회 공헌은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아도 일단 기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을 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새롭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새로운 사회 기여, 사회 공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더 타깃을 취약 계층이나 지역으로 포커싱해서 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히 등장한 거는 한 2000년대 들어서 등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자본주의의 최종 단계에서 공유경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게 필요하니까 라고 얘기 드렸는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들면서 이제 고용이 좀 줄죠. 뭐 인구도 줄지만 고용도 줄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자, 사회적 기업은 이런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 만드시면 저희가 지원해드립니다라고 국가나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밀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어떻다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원래도 있었지만 원래도 그런 공헌을 하는 목적의 기업은 굉장히 많았지만 이런 어떤 인구, 뭐 고용,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자, 앞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합니다. 땅땅땅 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거든요.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꿈꾸게 됐어요. 원래도 있었지만 더 꿈꾸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급의 입장에서 기업들이 좀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하게 됐고 취약 계층이라고 제가 뭉뚱그려서 표현은 했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노약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그게 꼭 또 취약하다라는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조금 뭐 소년 소녀 어린 아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도 취약 계층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호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서 사회적으로 좋게 만들자 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종류는 되게 많아요. 뭐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뭐 혼합형 막 이런 식으로 종류는 되게 많은데 그 종류보다는 일단 그런 개념이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정부가 사회적 기업 되면 지원해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그 지원하는 조건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근데 나는 되게 사회적 기업으로 열심히 성장하고 싶은데 아직 정부가 인정을 안 해줬어 할 때 그걸 위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아니지는 않고요. 취지는 맞는데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매출액이나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아직 클리어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고 물론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네,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다가 사회적 기업이 안 돼도 돼요. 그냥 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야 라고 계속 몇 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원하면 3년인가 몇 년 이내에 바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이 중요해서 기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라든지 어쨌든 내가 원하는 중요한 어떤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타이틀에 신경을 쓰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회적 기업은 이제 완벽하게 인정을 받은 거고,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개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냥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랑 그 반대 그냥 사회적 기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 이거에 포함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별도의 개념으로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부분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막 너무 세세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드리려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적 기업에도 종류가 많다 하는 부분이 일단 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업종이 아니라 분류라는 데 대해서 특징이 다양하게 있고, 협동조합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셜 벤처라는 단어도 요즘 등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유경제랑 사회적 기업이 한 유행한 지 10년 정도 됐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이런 협동조합이나 소셜 벤처라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조금 꼭 공적이진 않더라도 민간 기관에서 하는 인증제도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소셜 벤처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라고 멘토링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난 것 같고, 이제 물론 그게 또 좋냐 아니냐는 전부 다른 차원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결국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들이 사회적 경제, 뭐 혹은 사회적 가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게 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증을 받는 것도 굉장히 몇 번 얘기 드린 것처럼 어렵다고 하고요. 혹은 또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을 잘 설득해 가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난이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까 같은 공유 경제를 실현하거나 아니면 뭐 자아 실현이나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취약 계층이나 다른 어떤 더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종류가 많다는 걸 얘기 드렸고, 그러면 이제 후반부는 ESG랑 공유경제, 그 다음에 ESG, 공유경제, 사회적 기업 이런 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전체 마무리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공유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도 대해서도 얘기 드렸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전에 MZ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80년대부터 2000년대 생이라는 굉장히 크고 넓은 범위를 아우르고 있는 MZ세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투명하고 납득이 가는 설명이나 보상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결국 ESG랑 연관이 돼서 ESG라는 뭐 환경, 사회, 정부적인 지배구조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ESG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 ESG를 고려한 경영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유경제도 그냥 공유경제가 아니라 ESG 기반의 공유경제라는 거를 요즘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기업들도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기업을 많이 지원을 해야 ESG도 잘 되고 공유경제를 통해서 어떤 사회공헌 이런 게 잘 될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이랑 대기업이 공존하는 모델로서도 ESG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업이 미처 다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을 스타트업들이 많이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보통은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유명한 공유경제 기업이 있었지만, 근데 얘네들도 이제 너무 커져서 공유경제는 아니라는 시각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크면 되냐 하는 것도 아닌데도 어쨌든 그런 시각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ESG 기반의 공유 경제라는 거를 많이 좀 추구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연 및 시장 친화적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가경제 기업, 인간 존중, 기부문화 확산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다른 기업들도 물론이고요. 그 사실 기부 문화에 대해서도 한 번에 이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서 모든 걸 다 언급하기에는 기부라는 내용이 가진 비즈니스나 혹은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단어로 바로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기부에 대해서도 단순히 기부하자 이런 게 아니라 ESG라는 개념이라든지요. 아니면 MZ세대가 좋아하는 납득에 기반해서 공유 경제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지금 많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ESG 기반의 공유 경제란 이런 기업이야 라고 지금 바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걸 꿈꾸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특히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이 좀 대두가 되고 있죠.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해서 될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도 많이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론 사회적 기업도 물론이지만요. 공유 경제에 대해서도 ESG 기반으로 사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지금 많이 보고 그쪽으로 스타트업들이 전환을 하시는 게 좀 지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트렌드라고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 해볼까? 라든지 내 재능을 살려서 재능 기부 말고요. 재능을 살려서 돈을 받는 목적으로 내 재능이 있는 쪽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볼까라고 할 때 이런 공유 경제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또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재능을 통해서 뭔가 해보고는 싶은데 너무 볼런티어도 아니고 혹은 너무 내가 돈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부업도 하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MZ세대이기도 하잖아요. 여기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세대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공유 경제의 어떤 단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돈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다고 봉사를 해서 사회적인 공헌만 하는 거는 사실 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ESG에 기반한 공유 경제라는 게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ESG 경영, ESG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종류도 많고 근데 또 인증을 받기까지 기준도 까다롭고 라는 얘기 드렸는데 것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내가 인증을 받아야겠다라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갖고 ESG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내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그 인증받은 걸로 뭐 더 좋은 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크게 할 거야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셨지만 지금은 어차피 인증도 까다롭고 한데 물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싶으면 진행은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기보다는 ESG를 기반으로 ESG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도 앞으로 추구합니다 하는 쪽으로 ESG를 조금 더 문장 앞에 내세우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도 환경 쪽으로 많이 하려고 뭐 SK나 여러 기업들이 많이 그쪽으로 하고 있고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도 결국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여러 곳에서 의지를 표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 기업의 어떤 갈 방향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버는데 환경에는 아무 좋은 일을 안 하면 이미지가 좀 나빠지는 게 요즘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도 기업도 의식하고 당연히 그런 의식을 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기업들이 얼마나 공유 경제가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ESG가 됐든 추구하는 브랜드나 컨셉에 맞춰서 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ESG 지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나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공유 경제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이런 제도들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윤리적인 지표까지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유효하냐 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업이나 속해 있는 기업 혹은 추후에 참여할 수도 있는 여러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외부에서 가치를 평가받거나 투자를 받을 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체크를 당한다고 하긴 그렇고 체크를 다른 분들이 나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걸 의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드리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되거나 엄청난 공헌이나 기여를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옵션이고 어떤 컨셉이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를 뭔가 누군가가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하지만 이런 게 트렌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포커싱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것도 포인트 중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일님도 채팅방에 올려주신 것처럼 그럼 공유경제랑 메타버스는 어떻게 되나 하고 혹은 공유경제랑 이제 구독 모델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때 그런 공유경제랑 사회적 기업을 연관시켜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더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다가 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 만들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어요. 이런 창업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개념이 막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게 이런 키워드인 거거든요. 내가 만든 플랫폼은 다른 데도 비슷한 플랫폼이 있지만 나는 그래서 공유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기로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ESG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런 걸 더 고려한 구독 비즈니스를 할 거야. 뭐 아니면 그런 걸 고려한 아까 제가 공유 주방 얘기 드렸는데 공유 주방이지만 이런 걸 더 고려한 쪽으로 만들 거야 라는 식으로 이런 단어들 뭐 꼭 트렌드라고 해야 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납득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같이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을 시키는 것도 어떤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컨셉화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지금부터 할 거지만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소비자로서 여러 가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다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거를 좀 정리를 드리면요. 오늘 얘기 드린 거는 원래 MZ세대나 ESG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그 안에 숨어있거나 혹은 우리가 많이 일상에서 접했던 공유경제랑 사회적 기업을 포인트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공유경제나 사회적 기업은 이미 10년 이상 건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변화를 하든 간에 이 워딩들은 절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막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이거 공유경제 아니야? 이거 사회적 기업 아니야? 라는 인식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는 나눔이라는 행위에서 이런 것들이 출발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이 원래도 잘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활발해졌고 이런 중고 거래가 나눔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해졌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징에서는 공유주방도 코로나 전에 주목을 받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조금 잘 될 것 같다가 아무래도 이익이 많이 남진 않아서 좀 전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유경제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는 제가 읽었던 책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일님이 채팅방에 써주셨고 그리고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도 지금 송 감독님이 채팅방에 알려주셨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송 감독님이 채팅방에 써주신 것처럼 이런 개념 자체가 계속 있었는데 개념은 기반으로 한 상태로 비즈니스가 조금씩 바뀌거나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걸 또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늘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그러면 꼭 엄청난 돈을 버는 사업에서만 필요한 거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재능 기부 이런 걸 얘기 드렸는데 재능 기부의 큰 희생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피해를 자주 입으시는 게 컨텐츠 하시는 분들이에요. 음악이나 그림이나 혹은 어떤 이야기나 영상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나눔을 강요해야 되지는 않지만 그런 나눔을 키워드로 한 컨텐츠들이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얘기 드렸고 그 공유 경제 자체는 원래는 기존의 경제 체계, 내가 이득을 본다 라는 것과의 좀 반대 개념으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자 라는 자발적 행위가 공유 경제라는 걸 얘기 드렸는데 재밌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경제가 공유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발전의 최종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나왔다라는 특징을 얘기 드렸어요. 자본주의를 하다 보면 물건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결국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라는 게 경제의 기준인데 그 안에서 남은 재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어떻게 활용을 해야 기업한테도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될까라는 데 대해서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생기게 됐다 하는 거를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공유 경제로 유명한 회사들, 뭐 우버나 뭐 에어비앤비는 워낙 유명하고 그 외에도 공유 주방이나 아니면 사무실 공유의 위워크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버랑은 다른 개념으로 또 차량 공유하는 그 소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기업들은 너무 많지만 그리고 PC방을 공유 경제라고 보는 개념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호주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반려동물 돌보미 서비스라든지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쓰임새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공유 경제를 통해서 더 발전하는 기술들도 있어요. 아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것처럼 반려동물을 잘 지켜봐주는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처럼 되게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늘 모든 비즈니스나 늘 모든 플랫폼의 어떤 단점이나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는 동일하다 보니까 공유 경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이를테면 재능 기부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원의 고갈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가 남아서 그걸 나눔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너무 공유하다 보면은 정말 나가야 할 자원이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원을 그쪽으로 몰아서 사실은 더 다른 생산적인 행동이나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자원만 사라지는 경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중간에 조금 또 같이 강조를 드렸던 게 법적인 규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는 걸 얘기 드렸어요. 아까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적인 규제나 아니면 택시 업계 여러 가지 특징으로 잘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꼭 법적인 규제가 매번 나쁜 건 아니고요. 저도 조금 왜 이런 규제를 만들지 싶은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나 아니면 기업이나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규제들도 있다 보니까 마냥 규제가 나쁘다고 볼 수는 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이제 입장을 두자면. 그래서 공유경제의 문제점이 굉장히 있기는 하다라는 얘기 드렸고 대신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인증제도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인증제도도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해외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인증제도가 또 활발해지다 보면 인증제도라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이다라는 얘기도 아까 드렸는데 왜냐면 자격증 만들고 뭐 서적 만들고 하는 게 다 돈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관심이 많아지면은 인증제도라는 것에 대한 접근성이나 각도도 되게 다양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공유경제에 대한 인증제도 중에 하나가 미국의 베네피트 기업이라는 데서 만든 비코퍼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거 외에도 아마 비슷한 걸 많이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증제도를 참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아까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랑 더불어서 공유경제의 인증이라는 부분도 공유경제의 최근의 트렌드 중 하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아시니까 제가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개념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는데,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이어서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취약계층에게 어떤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나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는 근데 사실 없었던 건 아니고 예전부터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은 늘 있었죠. 늘 있었는데 이게 주목을 받게 된 거는 2000년대 오면서 인구도 줄고 고용도 줄고 사회적인 문제는 높아만 가는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여러분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인증받으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념이나 좀 정의는 다르더라도 해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주목을 받게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 뭔가 원인이 있거나 배경이 있어서 이런 기업이나 단어나 비즈니스가 생기는 것도 좀 착안할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는 것 외에도 인증받기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걸 얘기 드렸고, 조금 조건이 완화되어 있어요. 근데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다가 몇 년 이내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준과 잘 맞지 않아서 계속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얘기 드렸고, 그 외에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소셜벤처처럼 다양한 개념이 있고 다양한 개념별로 또 지원 제도가 많이 생기거나 컨설팅이나 멘토링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제 물론 사기성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에는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를 조금 개념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단어를 들어보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ESG 기반의 공유경제, ESG 기반의 공유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막 ESG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대기업도 열심히 그 부분을 지금 힘쓰고 있고, 대기업이 못다하는 사회적 책임들, ESG의 환경 혹은 뭐 사회적인 어떤 공헌들, 혹은 이제 정부랑 관련된 여러 지원 사업이나 혹은 비즈니스 관련해서 대기업이 전부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스타트업이 그 틈새를 찾아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ESG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 경제가 이제 앞으로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이 기사가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ESG의 공유경제 사회적 기업까지 덧붙여서 이제 보통은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많이 받으려고 예전에 했지만 ESG라는 개념이 나왔다 보니까 요즘에는 기업들 중에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거나 이제 그 컨셉을 이제 계속해서 브랜드로서 추구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은 어디까지나 서브로 두고 ESG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컨텐츠나 아니면 비즈니스나 상황에 맞춰서 내가 공유경제나 사회적 기업을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추구를 한다면 사회적 기업을 더 내세울지 아니면 ESG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더 사람들과 소통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팅방에 써주신 것처럼 송 감독님이 지금 써주셨는데, 이런 노동력을 거래한다든지 공유경제 서비스의 이제 어두운 측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능기부나 노동착취라고 언급드린 부분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 사회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고, 배달 노동자들이라든지 여러 타입의 노동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또 그 뒤에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도 송 감독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이런 포인트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실 때 참고를 하시거나 접목을 시키는 것도 내 모델이랑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차별화를 시키는 데 대해서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한 내용이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만약에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로 우일님도 지금 출근하면서 듣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말씀들을 주셨고요. 지금 채팅방 통해서도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마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내용도 늘 그렇듯이 전부 정답은 아니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또 참고하시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 하는 부분이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에이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채팅방에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송 감독님이 올라와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송 감독님. 안녕하세요, 레모님. 네. 제가 막 채팅방에 네. 한 2개 정도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네. 사실 저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운영을 했었고 네. 이런 공유경제가 관련돼서 이제 논문도 썼었는데 굉장히 오늘 주제가 네. 막 흥분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부분이 많고 네.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 이야기 하다 보면 그 자본주의 네. 이 체제 안에서 네. 저희가 돈만을 목적으로 이제 뭐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 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많이 하지만 네. 그 이면에 되게 이제 고통받는 부분들도 있고 어두운 면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공유 경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참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쵸, 이게 사회적 그쵸. 기업이 뭔지 협동조합이 뭔지. 근데 우리 생활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협동조합 이런 게 되게 주식회사처럼 일반화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주제를 다뤄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어렵거든요.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되게 좋은 취지인데도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저도 막 꼭 그러면은 이제 공헌을 막 너무 열심히 하자, 내가 힘들어도 누구한테 공헌을 하자보다는 나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하는 부분들을 잘 찾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과제들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송 감독님이 말씀 주시는 포인트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나만 잘 되는 것도 물론 해도 되지만 만약에 여유가 되면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잘 되는 것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도 포인트이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 되다가 내가 너무 힘든 것도 사실 너무 취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같이 잘 될 수 있는 모델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고민해 보는 거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더 공감해 주시고 또 사용하거나 소비해 주시게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식님 올라오셨는데 원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네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저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도 작은 소망이나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도와주기만을 위해서만 이제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다 보면 이 회사 자체가 운영이라든가 이게 롱텀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사회적 기업 이전에 그냥 일반 사업으로 원활하게 잘 이끌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회사가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봉착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원식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 내가 힘든데 남을 돕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위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괜찮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도와주기 어렵거나 소비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맞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유가 있거나 혹은 내가 하는 모델이 정말 사회적인 확장성을 갖고 있다면 그때 잘 생각하는 게 포인트고, 꼭
사회적 기업을 무조건 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잘 되고 남이 잘 된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몇 번 강조드린 것처럼 너무 재능 기부를 강요한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힘든데 남을 도우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삐걱거리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좀 좋은 부분을 찾아가고, 그게 막 너무 어려우면 무리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다른 분들이랑 또 잘 협조하다 보면 알아서 좋은 부분들이 또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이익을 추구할지라도 어쨌든 그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다면은 분명히 사회적 기업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발생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식님도 송 감독님도 너무너무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분 또 안 계시면 네, 이모티콘도 중간중간 카카오음에서 많이 주신 것도 같이 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이런 내용을 또 바탕으로 한 8시에서 9시 한 1시간 정도 뉴스를 하는 곳들이 많죠. 그래서 근데 꼭 뉴스를 막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지 않더라도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제 얘기도 그렇지만 뉴스도 얼핏 들으면서 이거랑 아까 내용이랑 연관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데서 여러분의 어떤 창업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그런 뉴스도 조금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루 또 힘차게 시작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8월 더운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많이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혹시 나 이런 주제도 좀 원해,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채팅방이나 메시지 통해서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밥 챙겨 드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또 내일 뵐게요. 오늘은 그럼 방을 닫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방을 닫느라고요. 만약에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메시지 꼭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은 닫을게요. 3, 2, 1